이번 클립에서는 구조체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체 structure라고 하고 구조체를 정의할 때 키워드로 struct를 씁니다. 자, 먼저 형 정의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형 변수 이름을 선언할 때는 형의 이름을 적고 변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 부분이 형 이름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변수 이름에 해당하죠. 그리고 같은 형을 가지는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때는 우리는 배열을 이용을 했습니다. int a라고 하고 10이라고 하면 a라는 대표 이름으로 정수를 10개 가지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걸 배열이라고 하죠. 여기서 int가 타입이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과 어울려서 배열이라는 타입을 구성하는 게 되는 거고, 실제로 변수 이름은 이게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때는 배열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지는 어떤 변수 a를 선언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t도 가지고 캐릭터 배열도 가지는 어떤 변수 타입, 자, 그걸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캐릭터도 인티저도 가지고 캐릭터 배열도 가지고 또 다른 타입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이나 타입을 여러 개 가지는 어떤 변수 타입의 변수 a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요게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를 사용을 하면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지는 변수를 대표 이름을 주고, 여기서는 a죠,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 회원에 대해서 지금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과 나이와 이름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를 변수를 선언하고 이름은 10자를 안 넣는다고 가정하면 name을 선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ge와 name을 선언하면 이 변수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열로 만들고 싶은데 배열은 int의 배열도 아니고 캐릭터 name의 배열도 아니고 이 두 개를 포함한 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두 개가 하나의 구조체가 되어서 타입 이름을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들을 하나의 대표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구조체가 할 수 있습니다. struct라고 적고 필요한 변수 부분을 brace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struct의 괄호 열고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까지가 타입에 해당하는 거고, 요 a가 변수 이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데 만약에 브레이스가 한 줄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면요, 요까지가 타입 이름에 해당하는 거고 a가 변수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기존의 선언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타입 이름에 해당하죠. 이 부분이 타입 이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 a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a는 구조체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구조체가 가지는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요. 멤버 변수는 age와 name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대표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는 age를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name을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 변수가 선언됐을 때 구조체 멤버를 접근하는 연산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조체 멤버 접근 연산자로는 점을 씁니다. 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의미는 a라는 구조체 age라는 멤버 변수에 47을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name에 홍길동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name에 hello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a.name. 자, 캐릭터 배열에는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스트링 카피를 써야 된다는 거 생각하십니까? 스트링 카피를 써서 hello를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카피는 string.h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구조체형의 변수 a를 선언한 게 완료가 됩니다. 문제가 없이 실행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 부분이 타입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변수를 바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C에서는 구조체를 보통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한 줄 내려서 각각의 멤버 변수가, 자, 이 부분을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혹은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냥 멤버 변수라는 멤버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씁니다. 자, 근데 C에서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스트럭터와 오픈 브레이스 사이에 태그 네임이라는 걸 적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을 people이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태그 네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그 네임이 디파인 되면 이 문장은 struct people이라는 타입도 정의하는 게 되고 a라는 변수도 선언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인에서 struct people b라고 해서 b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입이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타입 정의입니다. 구조체는 타입도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도 선언할 수 있는 아주 이상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B형의 변수가 선언되었을 때 B.ag 라고 해서 다른 값들을 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B.ag에는 월드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name에는 월드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people이 아니라 struct people이 타입 이름입니다. 그래서 struct를 생략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시도를 해보면 빌드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C++에서 확장된 기능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struct people을 다 써줘야 되는데 확장자가 CPP죠. 그럼 C++에서는 people만 적어주더라도 타입 이름이 됩니다. 요거를 원래 C 기능처럼 확장자를 C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를 C로 바꿔서 이 문장을 빌드하려고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네,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struct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확장자를 CPP로 바꾸면 struct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확장자를 CPP로 하고 C로 프로그램 하더라도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C++에서는 people을 타입 정의한 게 되는 거고요. C에서는 struct people을 타입 정의한 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로 타입을 정의할 때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렇게 타입을 정의할 때는 보통 타입 정의하는 문장과 변수 선언하는 문장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변수 선언을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은 오로지 people이라는 타입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a라는 변수가 필요할 때 변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struct는 타입을 정의할 수 있고 변수도 선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타입을 정의하고 변수는 다른 문장에 선언을 해서 쓰는 구조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읽기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만났을 때 구조체를 정의하는구나 라고 읽었는데 이 문장을 만나면 변수까지 읽어야 되니까 이게 한 문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이렇게 변수는 다른 줄에서, 만약에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되도록 하려면요, 이렇게 여기서 선언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빌드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체 멤버들을 출력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보죠. 자, 이름을 print people이라고 하고요. people형의 어떤 a 변수를 받아서 값들을 출력을 합니다. printf를 이용해서 이름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print people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a나 b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print people에 a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B를 넘겨주면 A와 B 값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빌드에서 이상이 없는지 보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hello 47 그리고 world 48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럭터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클립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트럭터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